2026년 3월 9일 한국 주식시장에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네, 2026년 3월 9일 우리나라 대표 주가 지수인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바로 이 숫자만큼 마이너스 5.96%나 폭락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고요. 시장 전체를 아예 멈춰 세우는 아주 보기 드문 조치까지 발동시켰습니다. 바로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장의 공포가 정말 극에 달했을 때 투자자들한테 자자 다들 잠시 진정하세요 하면서 숨 돌릴 틈을 주기 위해 거래 자체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거든요. 그만큼 그날 시장의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야말로 자유낙하하는 시장. 이 역사적인 날 과연 시장의 최종 성적표는 어땠을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종 수치를 보면 참담합니다. 코스피가 5.96%, 코스닥도 4.54%나 빠졌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거래대금이에요. 이 두 시장을 합쳐서 하루 만에 무려 45조 원이 오고 갔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이 모든 패닉 뒤에는 시장을 뒤흔든 두 가지의 아주 거대한 외부 충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란 사태의 격화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갑자기 확 고조되면서 전 세계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기 시작한 거죠. 위험 자산은 다 내다 팔고 안전한 곳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 위기는 곧바로 유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그냥 뚫고 치솟아버린 겁니다. 이 두 가지 충격,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와 유가 급등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공포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입니다. 경제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치솟는 진짜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거든요. 유가 급등 때문에 인플레이션 공포는 커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경제 성장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합쳐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끔찍한 조합은 없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원인은 알았고 과연 이 아수라장 속에서 누가 팔고 누가 샀는지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딱 보면 누가 주도해서 던졌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서 무려 4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투매를 이끌었습니다. 이야, 이 차트 하나가 그날의 모든 걸 진짜 기가 막히게 보여주네요. 보세요. 외국인이랑 기관, 그러니까 소위 프로들이 공포에 질려서 막 던지는데 그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받아낸 겁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힘겨루기였죠.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4조 6,200억 원.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 코스피 시장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온몸으로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폭락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 위기 속에서 시장은요, 아주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로 갈렸습니다. 시장이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항공, 2차 전지 같은 평소 잘 나가던 주도주들이 그냥 무너져 내렸고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비료? 에너지? 조선? 이런 섹터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등을 한 겁니다. 똑같은 위기를 맞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패자들의 이유는 사실 명확했습니다. 반도체는 아무래도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해지니까. 항공이나 여행은 말할 것도 없죠. 기름값이 저렇게 치솟는데. 2차 전지나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원자재랑 에너지 비용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반면에 승자들의 논리는 좀 역설적이에요. 재밌죠? 비료주는 왜 올랐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비료 공급이 끊길 거다. 이 공포감 때문에 폭등한 거고요. 에너지주는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를 본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덮친 공포가 어떤 특정 분야에는 오히려 엄청난 호재가 된 셈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그날의 시장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항공사의 발을 묶어버린 글로벌 패닉이 비료주의 랠리를 이끌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극심한 변동성의 시대,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그냥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실물 경제에 직접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게 확인된 거고요. 시장 변동성은 보시다시피 극에 달했죠. 게다가 환율은 1,500원을 넘어보고 있고 여러 거시 지표들이 전부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이럴 땐 정말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딱 2가지만은 정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와 중앙은행이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 그리고 둘째, 중동에서 과연 어떤 다음 수가 나올 것인가? 이 2가지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 하루 만에 우리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 같은 투자자는 과연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